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루미에르 숲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외딴 숲속에 사는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마법에 대한 소문은 언제나 두려움을 자아냈습니다. 이 마녀는 사실 지혜로 가득한 존재였고 그녀의 마법은 자연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심각한 가뭄이 들면서 농작물은 말라가고 사람들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에 마을의 지도자들은 루미에르 숲의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용감하고 착한 소년인 줄리앙이 자신이 숲에 가서 마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모두가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지만 동시에 그를 걱정했습니다. 줄리앙은 숲 깊은 곳으로 걸어가며 길을 잃지 않도록 주의했습니다. 숲은 무성하고 신비로운 생명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침내 줄리앙은 아름다운 꽃들로 장식된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마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상과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년을 반겼습니다. 줄리앙은 마을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마녀는 손을 내저으며 자연의 힘을 빌려 비가 내리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하늘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곧 하늘엔 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생명력 넘치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으며 그들의 농작물과 마을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마녀는 조건 없이 마을을 도운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로 줄리앙에게 작은 황금 나뭇잎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과 용기를 지니고 모험을 떠났던 여행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마녀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마을의 전설은 줄리앙의 용기와 마녀의 선행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줄리앙은 그 후로도 자주 숲을 방문하며 마녀와 우정을 나누었고 그는 마치 마을과 숲의 연결고리가 된 듯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기와 이해 그리고 신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상징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시골 마을에는 작은 여우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우는 평범한 여우가 아니라 숲의 요정으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은 여우였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조상들도 모두 이 마법을 전해 내려오며 숲의 평화를 지키는 임무를 받아왔습니다. 어느 날 작은 여우는 평화로운 숲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아주 아름다운 붉은 장미를 발견했습니다. 장미는 다른 꽃들과는 다르게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여우는 이 장미를 보고는 묘한 힘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유에선지 장미는 무척 중요한 무언가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여우는 장미를 가지러 다가갔지만 그 순간 숲의 나무들이 흔들리며 무서운 구름이 하늘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오래된 나무의 틈새에서 불길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숲을 어지럽히고자 하는 악마였던 것입니다. 악마는 여우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장미는 나의 것이다. 결코 너의 것이 될 수 없어. 이 황금빛 장미를 통해 세상의 모든 힘을 얻을 수 있지. 하지만 그 누구도 장미를 내게서 뺏어갈 수는 없어. 작은 여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악마에게 맞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상들이 해왔던 것처럼 숲의 평화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여우는 숲의 요정들이 준 마법의 힘을 사용해 장미의 진정한 힘을 끌어냈습니다. 장미에서 나온 빛은 그 어떤 어둠도 상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빛은 악마를 몰아내고 숲의 모든 나무와 꽃을 건강하게 돌려놓았습니다. 작은 여우는 장미를 소중하게 안고 조용히 숲의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미를 땅에 심어 숲의 모든 존재가 마법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로 숲은 전보다 더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이 되었으며 작은 여우는 숲의 수호자로서 장미의 마법을 통해 세상의 균형을 지키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의 시골에서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화로 남아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왕국의 왕과 여왕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렸고 마침내 예쁜 공주님을 얻게 되었지요. 공주의 이름은 오로라라 했어요. 왕국 전체가 공주의 탄생을 축하하며 대대적인 축제를 열었습니다. 왕과 여왕은 왕국 내에 있는 모든 요정들을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초대받지 못한 사악한 요정 한 명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말레피센트였습니다. 축제가 한참 이어지는 동안 요정들이 공주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한 요정은 미모를, 다른 요정은 지혜를, 또 다른 요정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었지요. 그런데 말레피센트가 나타나 갑자기 축제의 흐름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공주에게 끔찍한 저주를 내렸습니다. 오로라 공주는 16번째 생일에 몰래 가락에 손이 찔려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말레피센트는 요란하게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절망에 빠진 순간 마지막 남은 요정이 공주의 저주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오로라, 공주가 깊은 잠에 빠지게 되더라도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통해 깨어날 것이다. 왕과 여왕은 여전히 공주를 걱정했지만 요정의 말에 한 가닥 희망을 가졌습니다. 왕국은 모든 물레를 모아 산더미처럼 쌓아서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결국 오로라 공주는 16번째 생일에 몰래성의 지하로 들어가 우연히 물레를 발견하게 되었고 불길한 저주대로 물레바늘의 손을 찔리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오로라는 깊은 잠에 빠졌고 왕국 사람들까지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오로라의 아름다움과 선함은 멀리 떨어진 왕국의 왕자를 이끌었습니다. 그 왕자는 오로라의 성으로 들어가 깊은 잠에 빠진 오로라를 찾았어요. 오로라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본 왕자는 감동하여 그녀에게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오로라는 깨어났고 왕국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죠. 왕자와 오로라는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참된 사랑의 힘과 희망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는 동화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에밀리라는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호기심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주변의 온갖 일에 관심을 갖곤 했습니다. 그녀는 마을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숲, 일명 마법의 나무숲에 대해 전해오는 이야기를 매번 엄마에게서 듣곤 했습니다. 이 숲은 오래전부터 사람들 사이에 마법의 존재가 살아 숨쉰다고 전해졌습니다. 나무들이 노래를 부르고 동물들이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하고 때때로 답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에밀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곳에 꼭 가보고 싶어 했습니다. 어느 날 에밀리는 엄마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숲으로의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숲으로 향하는 길에 나섰고 숲에 들어서자마자 신비로운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나무들은 실제로 은은한 멜로디를 내었고 숲속의 동물들은 그녀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숲을 한참 동안 돌아다니다 에밀리는 한 거대한 나무 앞에 멈추었습니다. 그 나무는 특히 강력한 마법의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고 줄기에는 고대 언어로 쓰인 뭔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지만 손을 대자마자 눈부시게 빛이 나더니 그 나무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작은 여행자요. 이 숲에 온 것을 환영하네. 라며 나무가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에밀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예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계속 마법의 숲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자 나무는 숲의 전설, 숲에 숨겨진 비밀, 그리고 숲이 가진 신비한 생명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나무와의 대화가 너무나 즐거웠고 각종 동물 친구들도 그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는 숲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렇게 즐겁고 흥미로운지 몰랐습니다. 해가 질 무렵 나무는 에밀리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란다. 이 숲의 마법은 경험한 것으로 족하니 다시 마을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러나 언제든 이곳에 오게 된다면 난 너를 환영할 것이란다. 에밀리는 숲의 안내에 따라 다시 마을로 돌아왔고 이번 여행에서의 추억을 간직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모든 경험을 이야기했고 그녀의 엄마는 딸이 안전하게 돌아온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는 자랄 때마다 자연과 마법의 기적이 우리의 곁에 항상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며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숲의 이야기들을 전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에밀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마법의 나무숲과 특별한 인연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자신의 아이들에게 그 마법의 숲 이야기를 전하고 호기심과 상상력이 중요한 가치임을 가르쳤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시골 마을에 로이즈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이즈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오늘날은 그리 풍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족들과 함께 숲 근처 작은 오두막에서 살고 있었고 매일 숲으로 나가 나무를 베고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숲을 가득 든 추운 겨울 바람을 맞으며 나무를 베고 있을 때 갑자기 북풍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북풍은 고요한 바람 소리와 함께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이즈여, 내가 날마다 숲의 나무들에게 잘해주었으니 내가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다. 루이즈는 놀랐지만 북풍의 제안을 기뻐하며 받기로 했습니다. 당신의 선물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자 북풍은 빙글빙글 웃으며 말했다. 내일 아침 너의 오두막 문 앞에 도착할 것인데 꿈을 이루는 소원석이라고 불리는 마법의 돌을 줄 것이네. 이 돌은
너의 진정한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네. 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라. 소원은 오직 한 번만 이루어질 수 있다네. 다음날 아침 일찍 로이즈는 새하얀 눈이 깔린 땅 위에서 작고 반짝이는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 그 돌을 쥐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가족을 위하여 무엇을 소원할까 한참을 고민한 로이즈는 마침내 소원을 빌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평생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돌에 대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 순간 돌은 환하게 빛났고 따뜻한 기운이 그의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루이즈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두막은 크고 아름다운 집으로 변해 있었고 그의 가족들은 환한 미소로 그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루이즈와 그의 가족들은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루이즈는 부풍에게 받은 소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간직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가족들은 끈끈한 사랑과 행복을 오래도록 지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루이즈는 친구와 이웃에게 나무꾼으로 열심히 일하며 사는 법과 부풍의 소중한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마을 사람들을 치유하고 기쁘게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에 퍼지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남아 이어졌다고 합니다.